지난달 26일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댓글 폭로로 시작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부부의 횡령 의혹은 결국 형제 간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으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의혹의 요지는 박진홍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및 계약금 등을 관리했으며 출연료 미지급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수홍 본인도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인정하며 박진홍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형에게 재산을 7:3으로 분할하고 지난날을 다 사과하고 용서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타협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박진홍 측은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일삼으며 조금도 반성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박수홍은 형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여파로 현재 박수홍은 같이 구설수에 휘말린 어머니 지인숙 여사와 함께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잠정 하차했지만 MBN의 동치미 등 다른 방송에는 여전히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본인의 생계가 걸려있어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 그것도 오랫동안 동거동락해온 친형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솔직히 박수홍 입장에서도 결코 그렇게 달가울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된 와중에 대중은 과연 박수홍이 승소하면 그동안 친형이 횡령으로 빼돌린 돈을 박수홍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러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박수홍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설령 친형을 상대로 재판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가 박수홍과 친형 부부 재판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것인데요. 이인철 변호사는 박수홍에 대해서 자신도 방송에 한번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예의가 바르고 저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다. 형과의 갈등으로 뉴스에서 접하게 되니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자신이 박수홍에 대해 느낀 인상을 말했습니다. 사실 워낙 박수홍 같은 경우는 미담이 많고 또 인성이 바르기로 소문난 연예인 중 한 명이라 대중적인 평판도 좋은데 이인철 변호사 역시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간 이 변호사는 아직 형사 판결, 민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고 먼저 박수홍의 입장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한 뒤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 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도 지금 박수홍 씨가 15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한다. 저도 방송 녹화 갔다가 깜짝 놀랐다. 저는 사실 어디 아프신가 건강검진을 간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이 일이었구나 했다고 하며 일단 합의 제안을 7:3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들이 법률 소송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달가울 리는 없을 테니 안타까워하는 반응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연예인분들이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수홍 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7:3,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그간의 사정을 소개하며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친형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한다. 세무, 출연료, 회계 등 심지어 부동산을 상가 7개 정도 구입했는데 박수홍 씨 명의로는 1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최근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양소영 변호사가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게 횡령이 되냐고 질문하자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없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얼마 전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힌 건 횡령 금액이 무려 50억이 넘는다고 한다. 50억이 넘을 경우 특가법이 되지 않는다. 특가법상의 횡령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박수홍 형제의 세무 담당자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세무 담당자조차 박수홍의 인터뷰를 보며 많이 놀랐다는 일화를 소개했고 박수홍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잘 안 돼서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아닌가 내다봤습니다. 이에 양 변호사가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드러냈는데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기를 바라겠지만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이후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 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 물으실 텐데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재산을 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의 말은 설령 승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수홍 측이 형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 변호사는 만약 형 측이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며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실제로 유사한 사례를 토대로 사실만을 얘기한 것이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형만 믿고 자신의 재산 문제에 대한 전권을 일임했던 박수홍에게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보다는 박진홍 측에서 너무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서 동생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생각이 더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횡령 문제이니 누가 봐도 박진홍 측의 책임을 더 크게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인철 변호사가 말한 대로 박수홍 측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다 보니 부담감도 상당할 것이고요. 하지만 박수홍 측은 명백한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일이고 또 앞서 이인철 변호사가 말한 대로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박수홍이 빼앗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